자,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북한이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우크라이나전에 특수부대 1만 2천여 명을 파병했고 이미 1,500명이 1차 파견되었다라는 소식 제가 전해드렸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걸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황 증거가 하나하나 나오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바로 영상이 있다라는 겁니다. 나오라 야! 라는 북한의 억양이 선명한 영상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어떤 영상인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보고 방송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군 소속 전략소통정보보안센터가 오늘 새벽 SNS를 통해 공개한 영상입니다. 동양인 외모의 젊은 병사 수십 명이 줄을 서서 보급품을 받고 있는데 북한 억양으로 우리말을 하는 목소리가 들립니다. 우크라이나 측은 이 영상이 입수된 지 72시간도 안 됐다면서 영상 속 북한 군인들이 러시아 연해주 세르기예프스키 훈련소에서 우크라이나 전장 배치를 준비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친러시아군 채널에 올라온 또 다른 영상. 연해주에 파병돼 훈련을 받고 있는 북한군으로 추정됩니다. 병사들이 줄지어 군사기지로 들어가는데 역시 북한 억양의 말소리가 등장합니다. 앞서 국정원은 지난 8일부터 13일까지 러시아 해군 수송함을 통해 북한 특수부대원 1,500여 명이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로 이송됐다고 밝혔는데 영상 속 군인들은 이들 중 일부인 걸로 추정됩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실제 북한군이 지금 러시아에 가서 훈련소를 가가지고요. 보급품 모습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북한이 지금 러시아에 파병 보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이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것도 공개가 됐습니다. 실제 조선식 군복 치수를 적으세요라는 러시아 파병원 북한군들의 한글 설문지까지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게 뭐냐? 바로 이겁니다. 실제 러시아식 모자 크기, 모자 둘레, 조선식 크기 이래서 적으라는 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진짜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했다라는 증거가 영상과 문건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럼 어떤 사람들이 가느냐? 말씀을 드렸지만 청와대 습격 김신조 부대 후신인 폭풍군단이라고 합니다. 실제 김정일이라 이름을 붙여줬다고 해요. 이런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친구 여러분들. 자, 그래서 지금 이와 관련돼가지고 설행설라가 많습니다. 말인즉슨 이 사람들이 과연 파병을 가서 제대로 된 임무를 할 수가 있느냐, 더 나아가 어떤 임무를 맡느냐라는 얘기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전방에 가서 전투를 벌이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아니다. 후방에서 지원을 하는 성격이 있을 것이다. 또 나아가 실제 이 사람들이 전쟁 경험이 없기 때문에 제대로 된 전쟁을 하지 못하고 도망칠 것이다. 또는 이 사람들이 실제 이 전장에 있어서 뭔가를 할 수도 있다라는 굉장히 많은 말들이 나옵니다. 자, 이렇기 때문이라도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예의주시하게 봐야 되는 건데요. 지금 알려지기로는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우크라이나 전 국방장관에 따르면요, 격전지 투입이 전망되고 있고 북한 사상자가 90%에 달할 수 있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문가들마다 각자 의견이 다르다는 걸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데 중요한 건 공통적인 의견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게 뭐냐? 김정은의 노림수는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김정은이 지금 이런 일을 하는 일은 뭐겠습니까? 궁극적으로 러시아로부터 군사 기술을 얻어오기 위한 겁니다. 그 중에 뭐가 있습니까? 바로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ICBM 재진입 기술, 군사 정찰 위성 기술, 핵잠수함 기술 이런 것들을 러시아 측으로부터 얻어가지고 이런 걸 개발하려는 게 지금 김정은이 노림수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는 거고요. 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실제 이러한 파병을 통해서 북한이 외화벌이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지금 군사 전문가에 따르면요,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 전쟁에 파병되는 용병이 월 500만 원 수준의 돈을 받는다고 해요. 근데 지금 북한이 12,000여 명을 보낸다 그러니까 정은이가 돈을 굉장히 많이 벌겠죠. 이런 외화벌이 때문에 이런 일을 벌인다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자, 그만큼 김정은이 지금 살고자, 김정은의 체제를 유지하고자 어떤 일을 벌이는지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건데요. 자, 그런데 여기서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언론이 알리지 않은 사실 하나를 좀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잘 보세요. 지금 북한이 우크라이나전에 특수부대 1만 2천 명을 파병했다. 이미 1차적으로 1,500명을 파견했다. 이거 누가 하라는 거냐면요. 미국도 아닙니다. 일본도 아닙니다. 누가 알아낸 거냐? 바로 우리 국정원이 알아낸 거예요. 뭘로 알아낼 수가 있느냐? 바로 우리 위성 촬영으로 알아냈다라는 겁니다. 자, 친구 여러분들, 이 정보를요, 다른 나라에서 갖고 온 게 아니라 우리 국정원이 우리 위성으로 알아낸 것이 바로 이 상황이라는 겁니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왜냐면요,
이걸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었냐? 바로 제주도 국가위성운영센터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주도 국가위성센터에서 이걸 포착했고 실제 이런 정보를 분석한 결과 국정원이 북한의 파병 증거를 잡아낼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국가운영위성센터를 누가 만들었느냐? 바로 윤석열 정부가 만들었어요. 언제? 2022년 11월 29일 날. 자,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북한이 어떤 일을 벌이고 있는지 국제사회를 통해서도 알릴 수 있는 것이고 실제 이와 관련해서 미리미리 대처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이걸 포착을 못했다라면 이러한 뉴스를 접하지 못하게 될 것이고 더 나아가 김정은의 이러한 러시아와의 군사 미력을 알아내지 못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윤석열 정부가 만들어 놓은 국가위성운영센터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는 걸 우리가 파악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대통령이 괜히 우주항공청을 개청한 게 아니에요. 자, 보시는 것처럼 이런 하나하나의 초석이 지금 이런 우리 국가 안보와 관련돼서 하나의 중요한 결과물을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려보는 것입니다. 문재인이면 하겠습니까? 이재명이는 하겠어요? 자, 이게 바로 윤석열 정부의 모습이다라는 말씀을 제가 전해드려보는 겁니다. 언론들이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우리 청주 여러분들에게 이런 정보들 꼭 전해드린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는 건데요. 자, 이런 과정 속에서 북한이 지금 딱 걸려버렸습니다. 자, 뭐가 딱 걸려버렸냐? 최근 북한이 계속 강조하는 게 뭡니까? 바로 무인기입니다. 그 말인즉슨 저들만의 주장이고 이미 북한은 답을 내려놓은 거예요. 한국이 평양의 무인기를 침투시켜서 삐라 살포했다. 그러니까 북한은 지금 이와 관련된 그 어떠한 근거도 되지 못하면서 이런 주장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어제 북한이 하나를 발표를 했습니다. 뭘 발표했느냐? 바로 이거예요. 평양 침투한 무인기 잔해가 발견되었고 그게 한국군 기종과 동일하다라고 지금 발표를 한 겁니다. 실제 북한이 사진을 공개를 했어요. 자, 어떻게 사진을 공개를 했냐면요. 바로 이렇게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발견 당시 추락된 정무인기라고 나무에 걸려있는 무인기를 공개를 했고요. 그와 관련된 이렇게 사진까지 공개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북한의 주장에 따르면요. 지난 국군의 날에 우리가 보여줬던 그 무인기와 똑같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하나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북한이 우리 이번 국군의 날 행사와 관련돼서 얼마나 잘 봤는지, 얼마나 시청을 뚫어져라 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중요한 건 이겁니다. 북한이 공개한 저 무인기가 정말 우리 걸까? 자, 100% 아니라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 북한은 지금 뭐라고 말을 했었습니까? 무인기에 삐라 살포통을 부착해서 평양에 날아왔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뭐라는 거예요? 지금 북한이 공개했던 우리 무인기는요, 탑재 중량이 수백 그램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말인즉슨 삐라를 달고 못 날아요. 삐라를 달고. 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륙 중량이 16.5kg, 탑재 중량 1kg 미만입니다. 즉, 저 머리 앞에 카메라, 소형 카메라 하나 정도 달 수 있지만 북한 말대로 삐라 통에 삐라 담아가지고 날아가지 못한다고요. 근데 지금 북한은 그걸 모른 채 이런 식으로 뭐 하는 겁니까? 자작극을 벌인 모습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참 김정은이가 상상력이 너무 박약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라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평양 상공을 날아갔어요. 근데 갑자기 무인기가 떨어졌습니다. 제가 물어볼게요. 평양 상공에 떨어지는데 이렇게 나무에 걸릴 확률이 몇 프로나 될까, 신규 여러분들? 네? 자, 심지어 평양 상공에 떨어졌는데 그 무인기가 이렇게 멀쩡하게 떨어질 확률이 몇 프로나 될까요? 보시는 것처럼요, 양 날개도 멀쩡하게 달려 있고요. 심지어 뒤에 있는 프로펠러까지 멀쩡하게 달려 있습니다. 이럴 확률이 몇 프로나 있겠냐고요. 아니, 최소한 무인기라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북한이 지난번에 백령도와 연평도에 날렸던 무인기처럼 이렇게 박살이 내야 되는 겁니다. 박살이. 보시는 것처럼 북한이 날린 무인기는 바닥에 떨어졌고 날개가 박살이 났어요. 즉 뭐 하는 겁니까? 평양 상공을 날았다라면요, 이렇게 멀쩡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 그 무인기가 하필이면 그 많은 곳 중에서 어떻게 나무에 이렇게 떨어져. 자, 보시는 것처럼 정은이가 참 상상력이 너무 방약하다라는 말씀을 제가 다시 한 번 더 해드려 보는 것입니다. 이래서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이건 100% 자작극이다. 처음부터 끝까지가 모두 다 김정은의 노림수다라는 말씀을 제가 전해드려 보는 거예요. 자, 결국에는 뭐 하는 겁니까? 이걸 노리는 겁니다. 남남 갈등을 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인기가
자신들을 침투했고 그와 관련돼서 지금의 북한의 모든 도발과 관련돼서 정당화시키고 그로 인해 윤석열 정부를 공격하게 만드는 게 바로 김정은의 노림수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지금의 북한의 도발과 관련돼서 이런 북한의 문제와 관련돼 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윤석열 정부를 탓하는 사람들은 김정은의 노림수를 알고도 넘어가는 거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려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김정은, 특히 북한이 계속해서 무인기를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원인이 뭐겠습니까?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바로 북한의 내부 결속을 위한 것이에요. 자, 무슨 얘기냐? 계속해서 북한 주민들을 가스라이팅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우리가 무인기를 날렸다라는 그 어떠한 증거도 없고 심지어 북한이 증거를 댔지만 그것도 조작된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걸 답정너처럼 해야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무인기를 보냈어. 윤석열 정부가 잘못했어. 라는 식으로 지금 어떻게든 김정은은 북한 주민들을 가스라이팅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이걸 계속해서 가스라이팅 해야 될까요? 북한 주민들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분산시키기 위한 겁니다. 자, 무슨 얘기냐? 바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자, 잘 보시면요. 날짜가 중요합니다. 북한이 무인기가 침투됐다고 말한 날짜가 언제냐면요. 지난 10월 11일입니다. 그런데 이 날짜와 똑같은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북한이 우크라이나전에 북한 군을 파병했을 날짜랑 똑같아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무인기와 관련해서 북한이 노발대발할 때가 언제라고요? 10월 11일. 그러면 북한군이 우크라이나전에 파병되는 날짜가 언제입니까? 지난 8일부터 13일입니다. 즉 뭐 하는 겁니까? 북한이 러시아에 북한군을 보내는 과정 속에서 이걸 어떻게든 시선을 분산시키기 위해 뭘 하는 겁니까? 난데없이 무인기가 침투시켰다라고 선전선동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저는 그래서 딱 느껴지는 거예요. 뭐겠습니까? 잘 보세요. 지금 어쨌든 간에 북한 군들이 한두 명도 아니고 12,000여 명이 파병을 했습니다. 실제 군대만 파병했습니까? 무기까지 줬어요. 컨테이너에 10,000개 넘게 실어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북한 군 내부에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병력 줬죠. 심지어 물량까지 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이들이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정은이가 이러는 거죠. 야, 우리가 끊어버릴 거야 라고 난데없이 폭발을 하질 않나. 야, 우리 쏠 수 있어? 라고 갑자기 난데없이 준비태세를 지시하질 않나. 야, 우리 서울 갈 수 있어? 라고 서울 지도를 펼치며 서울과 악연을 잘라 이렇게 말하지 않나. 즉 뭐 하는 겁니까? 겉으로는 센 척을 하지만 자신들의 비어있는 병력 공백을 숨기고 싶어 했던 겁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왜 갑자기 최근 들어서 김정은이가 무인기 얘기하고 갑자기 김정은이가 폭파하고 김정은이 갑자기 왜 서울을 얘기하는지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신들의 병력 공백을 어떻게든 아닌 척하기 위해서 저렇게 보여주기식 생쇼를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전해드려 보는 거예요. 자, 그만큼 김정은이 이 지금 병력 공백과 관련돼 가지고 속으로는 굉장히 달달 떨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파악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북한이 이런 곳이라고요. 겉과 속이 다른 게 왜겠습니까? 여러 차례 보여드렸잖아요. 우리는 뭐가 있다고요? 첫 번째, B-1B 전략 폭격기. 또 뭐도 있다고요? B-52. 또 뭐도 있다고요? 타우러스 미사일. 또 뭐도 있다고요? 천무. 제가 보여드리지 않았습니까? 실제 이렇게 야간 실사격까지 했습니다. 자, 이 모든 무기의 공통점이 뭐라고요? 김정은을 원점 타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B-1B도요. 누구만 때릴 수 있다는 겁니까? 김정은만 때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B-52도 김정은만 때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타우러스도 김정은만 때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천무는요, 북한의 포병부대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무기들을 김정은이가 이번 국군의 날 행사에 받기 때문에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이렇게 센 척을 하는 겁니다. 네, 서울 지도를 펴면서 센 척을 하는 거예요. 왜냐? 병력이 빠져나갔으니까. 자, 보시는 것처럼 왜 김정은이가 갑자기 난데없이 이런 일을 벌이는지를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건데요. 자, 그럼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보시는 것처럼 북한 병력이 빠져나갔고 북한의 군사 물자까지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뭐 댓글을 보더라도 야, 이때다! 우리가 지금 가서 빨리 북한을 치자!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우리 대북 정책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실제 우리 대북 정책은 어떻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말대로
북한 주민 변화를 유도해서 통일로 나아가는 게 우리의 통일 전략이자 대북 정책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정은이처럼 그렇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실제 외교적으로, 안보적으로 더 많은 동맹국들을 만들어서 정은이를 계속해서 압박하면 되겠죠. 자, 그 중에 뭐가 있냐면요. 첫 번째, 바로 이게 있습니다. 한미일 등 11개국이 대북제재 다국적 감시기구를 설립을 했어요. 자, 시민 여러분들, 여기서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요. 11개국이 함께 감시기구를 설립했다는 게 중요한 것도 있겠지만 중요한 건 중국과 러시아를 뺀 채 창설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굉장히. 그러니까 영국, 이탈리아, 프랑스 이런 여행국이 실제 참여를 했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 중국과 러시아를 뺀 채 북한의 대북 제재를 감시하는 창설기구를 만들어냈다라는 겁니다. 자, 왜겠습니까? 대북 제재 속에서 계속 김정은의 숨구멍을 뚫어줬던 게 누굽니까? 과거에는 중국이고 지금은 러시아잖아요. 최근 들어 러시아가 뭐까지 했냐면요. UN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의 임기 연장까지 불발시켰습니다. 누구 때문에? 러시아가 거부를 했기 때문에. 즉 김정은의 숨구멍을 뚫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뭐 하는 겁니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11개국이 참여하는 대북 제재 다국적 감시기구를 설립을 했고 그런 가운데 중국과 러시아를 빼먹었다라는 겁니다. 이걸 윤석열 정부가 만들어낸 거예요. 즉 그동안 숨구멍을 만들어줬던 중국과 러시아를 배제한 채 김정은을 압박할 수 있는 제도 하나를 우리가 11개국과 함께 만들어낸 모습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러니까요. 북한이 갑자기 이런 일을 벌이더라고요. 이와 관련돼서 자기는 움찔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앞서 말씀드린 새로운 대북제재 감시기구와 관련돼서 대가를 치를 것이다 라고 북한이 강력 공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바로 뒷부분입니다. 파병에는 침묵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을 보낸 문제와 관련돼서는 지금 북한이 이런 방구를 안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디서 이런 방구? 공개적으로 이런 방구를 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실제 아직까지 북한 주민들은요. 북한군이 러시아에 파병된 걸 모른다라는 겁니다. 왜냐? 북한이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 북한이라는 곳은 정보가 제한이 돼 있고 정보가 통제가 되다 보니까 김정은이 발표하지 않는 이상 이걸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하는 겁니까? 북한이 실제 어떻게 앞서 말씀드린 무인기는 침투당했다 라면서 대대적으로 보도하면서도 자신들이 러시아로 파병 보낸 북한군과 관련돼서는 일절 얘기를 안 하고 북한 주민들한테 알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전 여기 생각 들었던 게 있어요. 뭐라 하면 됩니까? 알리면 되죠. 알리면. 오늘 보니까 조선일보에 나오더라고요. 우크라이나 전쟁 북한군 상대로 전담 방송된 심리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저는 이거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실제 우리 전방위는 대북 확성기로 야, 정은이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1만 2천 명을 파병한대네. 거기에 심지어 포탄까지 줬대. 라는 걸 알려주는 것이고 더 나아가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 속에서 뭐 하는 겁니까? 우리 한국어를 통해서 대북 방송을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심리전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왜겠습니까? 흔들리게 만들면 되죠. 생각해 보십시오. 어쨌든 북한 군들도 수십 년 동안 북한에 살다가 어디 갔습니까? 처음으로 해외여행 간 거 아니겠어요? 처음으로 해외라는 걸 나가봤습니다. 근데 심지어 그 처음 해외 나가보는 게 다른 것도 한 전쟁터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뭐가 생각날까요? 엄마 생각나지. 집 생각나지. 심지어 입맛이나 맞겠습니까? 밥이. 뭐 하면 되겠습니까? 그런 북한군들을 상대로 전담 방송의 심전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실제 어떻습니까? 통하고 있잖아요. 네? 북한의 MZ세대 대북 확성기를 통해서 실제 걸어서 귀순하는 그런 모습을 보지 않겠습니까? 자,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대북 확성기를 통해서 전방에서도 이런 얘기를 알리고 더 나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이런 내용을 알리면은 이것이 먹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해드려 보는 겁니다. 왜입니까? 김정은 이걸 끝까지 알리고 싶지 않으니까 우리는 김정은의 생각과 반대로 이것을 알리면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해드려 보는 겁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방법 하나하나가 다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전해드려 보는 건데요. 자, 이런 과정 속에서 되게 웃긴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 사람들이 누구냐? 당연히 민주당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요. 실제 이와 관련돼서 정치권이 북한 러시아 파병의 규탄에 잇따르고 있다는 겁니다. 민주당도 그런 소리를 하긴 하더라고요. 안 하다가 하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 민주당이 이와 관련해서 문제를 삼는 가운데 전제 조건을 달아놨습니다. 자, 어떤 전제 조건을 달아놨는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간략하게 보여드리고 방송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도 러시아에 대한 북한의 지원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고
규탄받아야 마땅하다고 했습니다. 민주당은 다만 러시아를 적으로 만들어선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규탄하고 비판하는데 끝나는 게 아니고 뭔가 러시아를 적으로 만들 게 아니고 계속해서 어떤 외교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유연하게 국가적인 그런 이익에 복무할 수 있도록. 자, 지금 들어보셨습니까? 지금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미래과 관련돼서 특히 북한이 지금 전쟁터에 북한군을 파병하는 관련돼가지고 민주당은 뭐 하는 겁니까? 러시아를 적으로 만들면 안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일단 첫 번째 말씀을 드릴게요. 윤석열 정부는요, 러시아를 적으로 만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일단 그게 첫 번째예요. 자, 무엇보다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러시아가 먼저 이러고 있잖아요. 북한이랑 조약 비준의 파병까지 전례가 없는 우리의 위협을 가하고 있는 게 북한뿐만 아니라 러시아라는 겁니다.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우리가 먼저 잘못했습니까? 우리가 먼저 뭐 했어요? 아닙니다. 러시아가 먼저 뭐를 했습니다. 누구랑? 우리 국민을 위협하는 북한이랑. 그럼 저는 물어보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가 한마디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윤석열 정부 한마디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뭐 하는 겁니까? 그마저도 민주당은 이와 관련해서 야 그러면 안 돼 라고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북한의 도발, 더 나아가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 미략 다 윤석열 정부 때문이 아닙니다. 다 김정은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민주당은 난데없이 또다시 윤석열 정부에 관련된 문제처럼 그렇게 몰아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전해드려 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얘네들은요, 항상 이런 겁니다. 이재명의 셰시예요, 셰시. 그러니까 중국해도 셰시, 러시아에도 셰시, 북한에도 셰시. 지금 뭐 하는 겁니까? 그냥 외교고 나발이고 필요 없이 무조건 셰시만 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네, 왜냐? 윤석열 정부를 공격을 해야 되는 거니까. 자, 보시는 것처럼 이게 지금 민주당의 모습이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려 보는 건데요. 자, 그러면 우린 뭘 하면 되겠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할 거 하면 되는 겁니다. 어떻게? 외교적으로, 안보적으로. 제가 뭐라 말씀드렸죠? 실제 그와 관련돼가지고 한미일 새 대북제재 감시 채널이 설립이 되었다. 중국과 러시아를 뺀 11국이 참석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한미일 외교 차관이 만나가지고요. 북한 의도적 긴장 조성 행위 강력 규탄한다라고 목소리 냈고 더 나아가 정리가 가장 싫어하는 한미일 첫 북한 인권회의 열어가지고요. 북한 주민들의 정보 접근의 강화에 공조하겠다 이런 얘기했습니다. 외교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거죠. 지금 안보적으로는 뭐가 있느냐. 한미일 국방장관이 만났습니다. 안보협력 프레임워크 서명했고 훈련을 정례화시켰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훈련을 정례화시켰냐? 바로 이겁니다. 3국 다영역 연합훈련 프리덤 엣지를 확대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내년에 호주에서 특전사가 한미일 연합훈련을 갔습니다. 신규 여러분들. 그러니까 육해공을 넘어가지고 특전사 한미일 연합훈련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그만큼 지금 우리가 이 한미일과 관련돼서 얼마만큼 공조가 잘 되고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인데요.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대통령이 괜히 힘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평화는 말하는 힘으로 지키는 것이다. 뭐 하는 겁니까? 외교의 해임, 그리고 우리 안보의 해임, 그걸 통해서 우리가 우리 우방국들을 만들어내는 것이고 그런 가운데 실전 훈련을 통해서 북한의 도발을 막아낼 수 있다는 게 지금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이자 안보 정책이다라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 하면 되겠습니까? 국민들한테 보여주면 되죠. 어떻게? 가시적인 성과로서 도심 시가 행진을 통해서 실제 우리가 어느 정도의 국방력을 갖고 있는지 어느 정도의 군사력을 갖고 있는지 이렇게 알려준다라면요. 이것이 실제 우리 국민들에게 공감을 낳아내는 것이고 아! 윤석열 정부가 안보 잘하고 있구나. 외교 잘하고 있구나. 라는 걸 느끼지 않겠습니까?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이러한 일들을 벌이고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전해드려보는 겁니다. 잘 보세요. 실제 지금 많은 언론들은 이번 북한의 파병과 관련돼서 단편적인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말인즉슨 북한이 러시아한테 파병했대 라고만 보내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배경화에서 이걸 누가 발견했다고요? 우리 위성으로 발견했다고요. 왜 발견할 수 있다고요? 윤석열 정부가 위성센터를 만들었으니까. 그런 가운데 뭐하고 있습니까? 김정은을 압박하기 위해서 한미일이 외교적으로 안보적으로 굉장히 튼튼하게 공조하고 있다는 걸 제가 다시 한번 해드려 보는 겁니다. 지금까지 윤석열 정부가 이뤄낸 그 하나하나의 외교 안보와 관련된 초석들이 이런 결과물로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드려보는 거예요. 자, 이렇기 때문에
언론들이 말하지 않지만 이걸 누가 알려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알려야 된다라는 말씀 전해드려 보면서 이상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전 다음 방송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끝까지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